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약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은퇴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들 은퇴 계층의 자산 재분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몰고 올 사회적 변화의 하나인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장년층의 화두는 내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노후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장년층의 화두는 기대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입니다. 퇴직 연금 등 노후 생계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고 재취업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계 대책 수단이 마련이 뚜렷하지 않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몰고 올 사회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네. 국민연금연구원이 2009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부부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121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4만 원이었으며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이 대략 4억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 재산이 집을 처분하거나 축소해 생활비로 충당하는 또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자 갚기도 힘들고 저축을 한 달에 10만 원 이하로 하는 가구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은퇴 후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장년층, 은퇴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베이비붐의 순 자산 평균은 3억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달 발표한 고령화와 은퇴 자산의 적정성 보고서는 2억 9,633만 원, 피델리티 자산 운용의 은퇴 백서는 3억 1,842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베이비붐의 자산 구조를 보면 여전히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인 금융자산도 예금, 적금이나 보험 같은 안전자산이 대부분이며 금융자산은 평균 4,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6.4%가 예금, 적금, 보험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형 금융 자산의 편중대에 있어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주택가격 폭등, 2003년 카드사 사태 등 경제 리스크의 위험성을 학습하면서 성장한 세대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진 빚은 1인당 평균 3,301만 원으로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금융 부채가 38.4%이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보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필요한 자산들, 금융 총액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메꾸려는 경향이 강할 것 같은데요. 급격하게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부 비가라운 자들 중에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며 소득 감소,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부동산 처분 매물 증가와 가격 폭락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은 자산인 동시에 의식주의 주 생활을 담당하는 중요한 생활 수단이며 즉 거주 공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서둘러 주택을 매도하는 사례는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자가 보유해서 임차 가구로 전환되지만 젊은 시절 임차 주택의 불안정을 경험해온 베이비붐 세대의 정서는 규모 축소를 우선 시도하고 매도 후 임차는 차선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자녀가 동거하는 4인 가구 비중이 높아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동거해야 하므로 따라서 거주주택의 규모 축소화도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또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예.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자영업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은퇴 세대의 재산 재분배와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뭐 당연히 있고요. 이제 은퇴 및 정년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발생되는 만큼 여유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한 계층에서는 은퇴 후 소득원으로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오히려 늘리는 사례도 있으며 부동산 자산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보유 자산은 줄이는 반면 운영 자산은 오히려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컨대 큰 집, 전망 좋은 집, 많이 오르는 부동산에서 작은 집, 교통 편리한 집, 임대료가 잘 나오는 부동산으로 자산 재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에 많이 동조했다면 요즘은 보이는 것보다는 실속형으로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최근 1, 2년 사이 중대형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한 건 역시 이런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 재조정 움직임과 적지 않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실속형 주택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 예. 뭐 일찍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경험했잖아요. 예, 어떻게 좀 나타났습니까? 일단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고령화와 이제 핵가족화 등을 고려하면 집값 하락을 장기적인 추세로 받아들여 선진국처럼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겪은 미국에서는 바이백 리스가 도입됐고 담보 가치가 급락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은행이 넘겨받고 통상 임대료보다 싼 값에 3년 단위로 빌려주면서 원래 집 주인이 기회를 봐서 대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뉴욕,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 2,500건을 성사시켰습니다. 1990년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를 겪은 일본에서도 주택임대 전문회사가 등장해 매매보다 임대시장이 활성화했으며 한국보다 베이비 세대 은퇴를 일찍 경험한 일본은 201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신도시의 구도시화와 거주자들의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최저 주거 기준 및 적정 주거 기준, 무장애 주택의 보급 확산, 노인 주거법 제정, 노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갖춘 주택 공급 등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초반만 해도 주택연금이 인기가 이렇게 있진 않았었는데 점점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연금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활성화되는 것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처분보다 주택 보유는 유지하면서 주택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주택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의 가입 실적이 미미했으나 2009년 1,124명에 이어 2010년 2,016명, 2011년에는 2,936명이 신규로 가입해 2010년 대비 46%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는 2030년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100만 명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60세 이상 고령층에는 재구실을 못하는 데다 노후 생활비를 자녀에게 타쓰지 않겠다는 의식 변화, 그리고 집이 상속 재산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 점 등의 요인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올 들어 주택연금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집값이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피 같은 집을 잡히고 주택연금을 신청한 이유는 다분히 노후 생활비 마련 때문이며 결국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만간 가입 조건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주택연금 성장세는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예. 이 부동산 매물, 이 부동산 자가 예. 소유한 자산을 노후 예.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 전체 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현재 이제 은퇴 후 노후 준비가 취약하여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더구나 2008년 후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한편 2030년 이후 인구 감소세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어 은퇴 계층이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급격하게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 준비를 위해 은퇴 계층이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전망과 소득 수준, 수요 변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주요 수요 계층 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과 주택연금 가입 증가가 예상되며 둘째로는 노인 세대의 필요 주택 규모의 축소에 따른 니즈 변화가 예상되고 셋째,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거주 주택의 활용이 예상됩니다. 은퇴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이 거주 주택인 경우가 많아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재건축 아파트를 받고 나머지는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조달한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들, 제안들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의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연간 출생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 베이비붐 세대를 시작으로 대량 은퇴 현상이 2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오랫동안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주택 규모를 축소하거나 매각하는 등 주거의 하향 이동으로 이어지고 최근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등 일시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보다 일찍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1990년 초 버블 붕괴로 초토화된 주택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거 수준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애 주기 맞춤형 주택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주택연금 수령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세제를 지원해주거나 보유주택 일부를 부분 임대하여 생활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영모기지 가입, 연령 조건을 낮추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예. 은퇴 후에 노후 네. 생활을 위한 재테크 어떻게 좀 잘 해보면 좋을까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인 요즘 재테크는 노년층에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정보의 사각지대의 노인 60대 이상의 금융 소비자들에겐 체계적인 자산 관리란 쉬운 일이 아니며 향후 40년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현명한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년층 재테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이제 안정적인 수입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해야 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20, 30대는 투자 위험에 따른 손실을 만회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반면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투자 자산보다는 안정형 자산을 늘리는 방향이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이 끝날 때까지 제공되는 안정적인 그 수입원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줄여야 합니다. 월 지급 상품인 생활자금형 저축보험, 즉시연금, 안전자산의 비중이 70% 이상인 월 지급 펀드, 또 ELS 등 원금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월 수입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재테크에서 돈을 불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점이 바로 새는 돈을 차단하는 지혜이며 실제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금이 선거계로 많이 나와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상속 증여 문제는 단순히 세금 계산 프로그램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은퇴 재정 및 은퇴 자산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다는 자존감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요 조건이며 여생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삶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재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은퇴 계층과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 뉴타운 출구 전략에서 최대 쟁점인 매몰 비용과 관련해서 지원 기준과 방안 마련에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타운 매몰 비용에 대한 모범 답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네. 사업장에 이 매몰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예.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은 그 재건축, 재개발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사무실 운영, 각종 운영 등에 필요한 돈을 시공사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우선 대해 준 것으로 이미 지출돼 해소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중단된 도시정비 사업장은 전국에서 총 57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이들 사업장 한 곳당 그 매몰 비용이 평균 3억 8,2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2,2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업계는 조합 설립 후 포기 사업장도 많아 향후 매몰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예. 뭐 뉴타운 출구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 뭐 서울시 또 경기도에서 예. 이 매몰 비용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서울시 경우는 그 도정법 그 시행령의 그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그 지원 범위가 지자체 조례로 포괄 위임된 데 맞춰 현재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지원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위원회에서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추진이 매몰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증빙 자체가 쉽지 않은 그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를 제한 50% 중 지자체와 추진위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다만 투명하게 지원하고 실제 사용 비용 검증을 위해 검증위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단계의 260개 구역에서 사용한 매몰 비용 가운데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를 제외하고 법정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평균 53% 선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법정 비용을 주민과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지원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26.5%가량에 그치는 셈이고 서울시는 운영비 중에서도 일부 증빙이 가능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지원 금액 규모는 전체 투입 비용의 4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서울시에서 이 매몰 비용의 절반 정도, 50%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는데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그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불가 방침을 그냥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매몰 비용 국고 지원 요구에 대해 뉴타운 정비구역 조합이 사용한 매몰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으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인허가권 자간 갈등이라며 이해 당사자가 이를 조정하고 법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매몰 비용으로 인한 갈등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 매몰 비용은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 예.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조합 매몰 비용 보조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조합 설립이 된 곳들에 대해서도 매몰 비용을 분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추진위 설립 지역의 해제는 매몰 비용을 지원토록 했지만 조합 설립 지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조합 설립까지 이루어진 곳들은 매몰 비용이 수십억 원 수준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 금액이 수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의 경우 빌려 쓴 돈이만큼 법적으로는 당연히 갚아야지만 자기가 직접 지출하지도 않은 돈을 수천만 원씩 내놓으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건설 회사들이 대여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조합원들에 요구하면 법정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뉴타운 출구 전략 시행 1호로 알려진 수원 113-5 구역의 경우 지난 5월 수원시로부터 조합 인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조합 측에 대여금 14억 원과 금융비용, 손해배상금까지 갚으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 뉴타운 출구 전략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합 매몰 비용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뉴타운 정비 사업 출구 전략은 성공이 어렵고 매몰 비용과 관련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앞으로 이 매몰 비용 관련 분쟁이 더욱더 증가하고 또 거세질 거라고 예, 보이는데 예. 뭐 해결책은 없나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건설업계는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건설사가 대여금을 손실 처리하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자 경우 행정 주체가 채권자들을 모아 채권 금액을 상정하면 검증위가 검증 후 채권자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것으로 의견이며 다만 지자체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잔액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 간 손실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